안녕하세요. 김창수입니다. 김창수 위스키입니다. 오늘은 롱로우라는 위스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얼마 전에 작년입니다. 꽤 되긴 했네요. 한 1년 정도 됐는데 작년에 이 롱로우에서 21년이 오피셜 라인으로 출시가 돼서 한번 오늘 그 21년을 그 전에 어떻게 보면 최고 높은 오피셜 라인이었던 18년과 좀 비교를 하면서 롱로우 21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롱로우의 이 위스키 얘기하기 앞서 이 롱로우 스프링뱅크 증류소에 대해서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롱로우가 이름이 롱로우긴 한데 병 디자인이나 이걸 보면 대충 유추가 가능하지만, 롱로우는 이제 스프링뱅크라는 유명한 증류소죠. 캠벨타운의 스프링뱅크 증류소에서 출시하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스프링뱅크 증류소는 이제 세 가지 이름을 달고 세 가지 다른 스타일의 위스키를 출시를 합니다. 당연히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요 스프링뱅크죠. 가장 기본이 요 스프링뱅크가 당연히 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롱로우가 있고, 그리고 이 헤이즐번이라는 위스키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종류를 출시를 하고요. 당연히 기본은 스프링뱅크입니다. 전체 생산량의 80% 정도가 스프링뱅크라는 이름으로 스프링뱅크 레시피로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씩이 롱로우와 헤이즐번이 출시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복습이 중요합니다. 네, 먼저 가장 기본인 스프링뱅크는 쉽게 설명하면 롱로우와 헤이즐번의 중간 형태입니다. 네, 롱로우는 일단 헤비피트입니다. 48시간 정도 이제 스프링뱅크에서 직접 플로어 몰팅을 다 합니다. 몰팅을 하는데 48시간 전부 피트로 건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피트가 묻어나 있고요. 그리고 헤이즐번은 논피트입니다. 피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몰트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스프링뱅크 같은 경우는 한 6시간 정도는 피트, 그리고 나머지는 피트를 사용하지 않는 약간 좀 약한 피트가 바로 이 스프링뱅크입니다. 먼저 이 피트로 몰트의 피트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이 세 가지가 또 나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증류 방식으로 또 세 가지가 나눕니다. 롱로우는 두 번 증류를 합니다. 두 번 증류가 스코틀랜드 가장 흔한 증류 방법이죠. 단식 증류기로 두 번 증류하는 게 바로 이 롱로우고요. 그 다음에 이 헤이즐번은 세 번 증류합니다. 세 번 증류하는 곳은 사실 스코틀랜드 현재는 많지 않죠. 가장 대표적으로 로우랜드의 오큰토션 이런 데가 있는데, 그리고 가끔 벨리악에서도 세 번 하고 하는데 세 번 하는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세 번 하는 곳으로 유명한 게 바로 헤이즐번.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뱅크인데요. 스프링뱅크는 약간 이 두 개의 짬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 증류한 원액과 세 번 증류한 원액을 섞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5번이다, 2.3번이다, 2.3회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그냥 정확한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대략 2점 몇 회, 한 2.5번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프링뱅크는 피트도 적당하고 증류도 적당합니다. 그래서 이 롱로우와 헤이즐번의 사이 스펙이 바로 이 스프링뱅크입니다. 그래서 롱로우는 피트가 강하고 증류도 두 번 하기 때문에 이 강한 피트가 특징이고요. 헤이즐번 같은 경우는 논피트 상태에서 이제 증류를 세 번 하기 때문에 조금 맑고 좀 가벼운 바디가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스프링뱅크는 당연히 가장 밸런스 좋은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건 치우고 오늘 리뷰할 롱로우에 대해서 집중을 하겠습니다. 이 롱로우 이름은 헤이즐번도 그렇지만은 캠벨타운에 옛날에 있던 증류소 이름이에요. 캠벨타운이 지금이야 증류소가 해봤자 스프링뱅크, 글렌가일, 퀴커란, 그리고 글렌스코시아 이렇게 세 군데 정도밖에 없는데, 옛날에 한참 위스키가 번성했을 때 그럴 때 1900년 전후로 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스프링뱅크가 아니라 이 위치죠. 캠벨타운 반도에 이 캠벨타운에 증류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십 개가 있었고요. 그때 아무래도 캠벨타운이 굉장히 어업으로도 성행했던 도시고 굉장히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증류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도시가 조금 몰락하면서 증류소도 같이 몰락의 길을 걸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뭐냐 스카치 위스키 지역 분류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뭐 스페이사이드, 로우랜드, 하이랜드, 그리고 아일랜드, 그리고 이렇게 캠벨타운, 이렇게 해서 캠벨타운이 들어가는데, 캠벨타운의 증류소가 3개, 그리고 옛날 뭐 십몇 년 전에 글렌가일드 없을 때는 2개밖에 없는 곳인데 얘네가 왜 지역 분류에 들어갔을까 의문을 품을 수 있죠. 근데 옛날에는 증류소가 수십 개가 있을 정도로 번창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이 캠벨타운을 스코틀랜드 증류소 한 부분으로 분류를 좀 했습니다. 제가 뭐 번역한 위스키하나 책에서도 캠벨타운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때 이제 다케스루 마사타카 캠벨타운에서 증류소에서 이제 그 이내 박사라는 분과 함께 이제 블렌딩의 교육을 받았다고 나오는데, 그때도 그런 고민이 나옵니다. 캠벨타운이 그때는 뭐 경제 상황까지는 안 나오지만 캠벨타운 몰트가 굉장히 그런 강한 맛, 좀 강한 맛의 이 스타일이 좀 특징이었고, 근데 이런 강한 맛 때문에 블렌더들 사이에서 좀 외면받았다, 뭐 그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나중에 이 다케스루가 다시 방문했을 때는 굉장히 쇠퇴해져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뭐 이렇게 뭐 책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때 굉장히 번성했던 캠벨타운 증류소였고요. 그 수많은 증류소 이름 중에 하나가 롱로우였고요. 그 롱로우를 다시 차용해서 제품화해서 낸 게 바로 이 롱로우, 스프링뱅크의 롱로우 위스키입니다. 오늘 설명이 길었네요. 초반에 기초 간단하게 잡고 갔는데 뭐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뭐 설명 잠깐 할게요. 롱로우 같은 경우는 오피셜 라인에서 이제 18년이 가장 제일 고숙성이었어요. 근데 작년에 21년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이 스프링뱅크는 뭐 스프링뱅크도 그렇고 롱로우도 그렇지만 매년 좀 출시되는 수량도 적고 같은 오피셜이지만은 안에 들어간 원액들이 조금씩 다르고 그걸 좀 밝힙니다. 그래서 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쉐리 캐스크랑 버번 캐스크 조합입니다. 21년은 뭐 쉐리 캐스크 60%, 버번 캐스크 40%. 그리고 요 18년은 요거는 2017년에 나온 겁니다. 근데 얘도 똑같이 쉐리 캐스크 60%에 버번 캐스크 40% 조합의 위스키입니다.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비교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스프링뱅크나 뭐 롱로우 같은 이런 얘네 증류소는 매년 오피셜도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뭐 럼캐스크가 쓰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쉐리가 좀 많고 버번이 많고, 어떤 때는 뭐 이렇게 비율이 달라지거나 이런 식으로 좀 소량으로 항상 출시를 하다 보니까 안에 들어있는 구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언제 출시됐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맛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설명을 드리고, 요 두 제품은 쉐리 캐스크랑 버번 캐스크 조합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8년을 그럼 볼까? 21년부터 볼까요? 스프링뱅크 이 증류소의 특징이 확실히 드러나는 향입니다. 18년도 그렇고 21년도 그렇고 그 스프링뱅크 특유의 그 쇠, 금속, 황 뭐 이런 느낌, 굉장히 특이한, 얘네 증류소에서만 확실하게 나는 그 특유의 날카로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확실히 향을 두 개를 비교해서 맡아봤는데 18년에서는 확실히 피트가 조금 세고요. 대신에 21년에서는 피트 느낌은 뭐 꽤 차이가 날 정도로 약한데 아주 진한 단맛과 뭐 그런 과일류, 뭐 좀 진한 과일의 단맛, 프루티한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향만 이렇게 맡으면은 21년이 훨씬 좋아요. 21년에서는 뭐 캐스크 느낌도 꽤 많고 좀 진득한, 묵직한 그런 좀 진한 향이 느껴집니다. 그에 비해서 18년은 확실히 좀 가볍고요. 좀 그 시트러스 계열도 좀 뭐 진저 쪽이나 레몬 뭐 그런 쪽, 그리고 스모키한 느낌도 꽤 셉니다. 18년에는. 그렇군요. 자, 그럼 맛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위스키 뭐 비슷한 도수 똑같이 46도 뭐 이런 위스키를 먹을 때는 저는 고숙성을 먼저 먹습니다. 아무래도 저숙성이 비슷한 스펙이라면 저숙성이 좀 더 뭐 특히 피트 있는 위스키들은 피트도 좀 셀 거고 스프링 느낌도 좀 셀 수가 있기 때문에 전 21년부터 맛을 보겠습니다. 확실히 숙성이 길어져서 그런지 피트 느낌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대신 뭐 오크 느낌이나 약간 향신료 느낌, 그리고 단 느낌, 그런 느낌이 많고요. 특히 바디도 굉장히 무겁고 뭐 피니쉬나 입에 남는 퍼지는 느낌이 그렇게 막 요란하고 막 자극적이지가 전혀 않고 굉장히 부드럽게 맛있게 마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8년은 뭐 확실히 그런 쨍한 느낌이 나네요. 18년에서는 느껴지는 게 먼저 스모키한 느낌과 레몬, 생강 이런 느낌이 생각보다 좀 많이 찌르게 옵니다. 18년도 물론 숙성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뭐 절대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뭐 아주 강렬하거나 이런 느낌은 별로 없어요. 근데 21년이랑 비교를 하다 보니까 차이가 확실히 많이 나네요. 저는 이거 두 개를 따로따로 먹어봤고 이렇게 비교해서 먹는 건 처음인데 그래서 사실 18년이랑 21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뭐 3년이고 비슷한 도수에 비슷한 캐스크인데 차이가 날까 싶었는데 비교해서 먹으니까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18년에서는 끝맛도 약간 쓴맛이 느껴지고 좀 가벼운 느낌? 피니쉬도 그렇게 긴 것 같지 않은 느낌? 느낌이 드는데 확 21년은 처음에 입에 들어올 때부터 단맛과 그런 꽃 같은 느낌과 꽃, 뭐 플로럴, 과일, 프루티 이런 느낌이 굉장히 밸런스 있게 다가오네요. 18년은 아무래도 피트나 스모키가 조금 강하고 약간 스프링 느낌도 좀 상대적으로 강한 거에 반면에 21년은 캐스크의 느낌이나 스피릿의 느낌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워진 피트 때문에 밸런스가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약간 뭐 스프링뱅크 같은 느낌도 좀 나는 것 같아요. 이 롱로 21년을 만약에 블라인드 테이스팅으로 했으면은 스프링뱅크랑 굉장히 헷갈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확실히 고속성으로 가다 보니까 피트가 조금 옅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 다 뭐 쉐리 버번 조합이라고는 하는데 확실히 21년에서는 좀 더 그런 캐스크 느낌이나 쉐리 캐스크의 영향이 좀 더 좀 크게 다가오네요. 그에 비해서 18년은 상대적으로 조금 가볍고 캐스크 느낌보다 뭐 스프림 느낌이나 피트, 스모키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자, 뭐 둘 다 맛이 있습니다. 역시 스프링뱅크의 그런 개성, 특히 저는 피트 위스키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피트 느낌도 스프링뱅크 증류소 특유의 느낌과 함께 마실 수 있어서 굉장히 맛이 있는 위스키 같습니다. 네. 요 스프링뱅크 같은 경우는 뭐 18년, 21년 다 국내에 수입이 되고 있죠. 근데 가격이 굉장히 사악하기 때문에 사실 좀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쉽게 마실 수 있는 위스키는 아니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스프링뱅크도 사실 뭐 맥켈란이 워낙 유명하고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알려졌지만 스프링뱅크도 그에 못지않게 좀 많이 가격이 오르고 있고 스프링뱅크는 또 워낙 소량 출시되는 증류소다 보니까 뭐 출시되는 제품도 많지 않습니다. 뭐 21년 같은 경우는
3,600병 정도밖에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정말 적은 양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출시가 대비 가격도 뭐 리셀가도 많이 상승하고 그렇게 구하기 쉬운 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국내에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바나 이런 데서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롱로우 스프링뱅크 증류소의 롱로우 위스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18년이랑 21년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네, 21년이 피트가 좀 부드러워지면서 맛있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롱로우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스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끝. 21년이 확실히 다르네요. 요새 1일 1 유튜브 영상 올리기를 저 스스로 이 코로나 제한 조치가 끝나기 전까지는 1일 1 유튜브를 하려고 지금 계속 하루에 하나씩 올리고 있는데 쉽지는 않네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과연 지켜질지 저도 궁금하네요.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끝.